학교의 모든 이야기, 아이들의 별별 세계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스쿨톡톡의 공식 가이드시죠? 강정은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까지는 지킴이었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공식 가이드로 바뀌었네요. 강정훈입니다. 네, 스쿨톡톡 별별 토크 함께 해주신 두 분 계십니다. 광명초등학교 교사이신 박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학부모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최효정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학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법한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학교 폭력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체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꼭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법한 그런 주제인데요. 어떤가요? 여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제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겪는 성장 중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도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학교 폭력과 학생 생활 지도에 관련돼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는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의 이야기 그리고 학부모님의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 초등을 중심으로 신체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쿨톡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다른 친구를 어깨를 잡고 흔들었는데 좀 그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린 친구는 괴로웠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괴로웠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이것도 신체 폭력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넘겨도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걸 봤는데 어떤가요? 이런 것도 신체 폭력에 해당하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 폭력과 폭력이 아닌 애매한 상황의 어떤 상담들 이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사나 학부형이나 최근에는 어려운 점이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자,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일단 그런 장난을 당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떠한가? 네. 그리고 그 학생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느냐? 그래서 걔가 장난을 쳤을 때 걔가 내 필통을 뺏어가서 도망가면 나도 걔 필통을 뺏어가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대등한 관계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난이냐 폭력이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이게 이제 우연히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특정한 쉬는 시간에 나랑 마주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었느냐 이런 반복성 이런 것도 폭력이냐 장난이냐에 따라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나는 보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께 제가 자꾸 저렇게 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장난인지 폭력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셨나요? 학원을 다니면서 이종격투기를 배운 거죠, 이 친구가.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그거를 너 한번 얘한테 아사바리 걸어봐. 너도 얘한테 해.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즐거워하는 거죠. 네, 그렇게 장난으로 그게 나중에는 다 장난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당한 친구나 그걸 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다고. 예전에는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장난치면 좀 어른이 볼 때는 에이 뭐 저 정도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네요, 선생님? 이전에는 원래 그래 크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을 우리 부모님들은 시시콜콜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이가 있었던 결과를 듣고 이제 많은 상상과 고민과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어떻습니까, 선생님?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도 많이 높아지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폭력의 한 종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폭력으로 간주가 돼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좀 참지 않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제가 한 대 때렸어? 너도 그럼 한 대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그렇게 지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빈번하거든요. 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귀에다가 와서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르니까 이 친구가 엄마 너무 힘들고 괴로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도 얘가 밖에서 자꾸 그래 그럼 너도 질러. 너도 같이 그 친구한테 큰 소리로 얘기해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몹시 후회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은 저도 홧김에 하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대응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해가 돼요. 하지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점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다르게 이제 툭툭 치던 것이 주먹으로 바뀐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표현 방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연필로 툭툭 치고 귀에 대고 크게 소리 지르고 이 정도지만 언론에 나오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신체 폭력도 많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에서 학폭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 저는 또 한 가지 또 심각한 학교 폭력은 집단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초등학생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누가 싸우면 한 명은 싸우라고 부추기고, 한 사람은 얘 여기 싸운다, 이 뭐야 이렇게 시키고, 한 사람은 촬영을 하라고 시킨다거나, 꼭 흉기를 들지 않아도 여러 명이 1대 다수로 이루어지는 것도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어머니도 주변에서 그런 이 정도 심각한 학교 폭력을 좀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지금 아는 지인분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이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때려봐라고 계속 얘기해서 이 친구가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반대로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때려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네요. 굉장히 어른인 제가 생각해도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들은 덩치도 있고 좀 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횟수는 과거보다 좀 줄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양상하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말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다면 요즘은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듯이 아이들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걸 주변에서 지켜보고 부추기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실제로 어떤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뜩 몰려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말리고 오히려 그걸 선생님들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을 누군가 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오히려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공감 능력이 좀 이런 것들이 없고 동료 의식이 없고 이런 점들이 좀 많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좀 이제 많이 흥분을 하고 그러면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잡히는 대로 던지고 그거를 휘두르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중재하시는데도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설득을 해서 일단 내려놓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초기 단계라든가 이제 휘두르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경우죠. 만약에 정말로 흥분해서 뭔가를 집어 던지고 휘두르는 누군가를 이렇게 겨누고 있다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옆반 선생님 좀 모시고 와, 보건 선생님께 연락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청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 사태를 어쨌든 무조건 최대한 빨리 분리시키고 진정시켜서 그 상황을 일단 종료를 시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내 아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학교 폭력에 우리 아이가 폭력에 당한 입장이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아이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진짜 말씀 그대로 아이의 말이잖아요. 한쪽의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은 침착하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이제 몸에서 상처가 보인다면 이제 병원 치료를 일단 그 당일날 바로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서로 이제 상해를 입히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 아이의 상처도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대 부모님과 서로 아이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의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준 입장이라면 이제 반대로 피해 학생도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때린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먼저 놀렸다던데요. 라든가 내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고 상처를 주었다면 내 아이 잘못을 조금 더 줄여보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셔야 아이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아팠을지를 충분히 공감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 입장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되어야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좀 용서하고 화해를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학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신체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학교에서는 신체폭력은 말 그대로 신체상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실에 연락해서 아이의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리죠. 이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면 이제 119에 연락을 하거나 병원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현장의 자료나 이런 상황을 유지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사안은 조사하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목격 학생이나 이런 이제 여러 주변 정황이나 이제 의견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신체 폭력에 대해서 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체폭력은 사소한 장난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지내다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것을 당하는 아이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이라도 단호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도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학폭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학폭의 수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육적으로 조금 학부모님들도 배울 수 있는, 학부모에 대한 학폭 실태 이런 조사가 이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멍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크타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